그러니까 이게 총합진보당이라는 당이 이제 종북짓 하다가 자유민주주의를 해친다고 해서 헌재에 의해서 해산이 됐는데 걔네들이 해산 뭐해? 다시 걔네들이 다시 모여갖고 그렇죠. 진보당 만들어서 똑같이 다시 들어올 건데. 지금 현재 이 준연동제인가요? 이 기형적인 제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민주당 계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비례 공천 과정에서는 음험한 뒷거래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북으로 헌재에서 위헌 해산된 정당의 후신 정당이 비례 연합 등을 의 과정에서 15석 지역구를 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 식의 협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 것이죠. 김재현, 이석기 지역구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이건 정말 그냥 김재현, 이석기 김재현하고 이상규가 나온다고 하는데 김재현, 이상규, 이석기는 그냥 3인방이에요. 네. 경기도구 3인방이고 이상규라는 사람은 사실은 주사파 서열이 10위권 안에 드는 이석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지역구에 나온다는 건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그 위헌정당이라서 해산하면 뭐하냐고. 결국 민주당을 숙주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그런 숙주를 왜 나는 이런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이 민주당을 숙주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위헌적 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이승만 대통령 4.19 위헌 얘기를 하죠. 진석사는? 지금 여기다 건국전쟁이라고 붙었잖아요. 역사 수정주의예요. 반헌법적인 일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헌법을 사랑하는 진중권님 왜 입 닥치고 있는지 궁금하네. 이거는 진짜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거든요, 민주당에. 맞습니다. 이게 이건 문제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그냥 입당하면 되는데 뭐가 그러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입당 못 시키나요? 조국이나 이상규나 김정은 같은 사람 입당시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이래경 씨 혁신현장 했다가 나갔잖아요. 근데 위성정당으로 나올 수가 있고 여기 보니까 민주당을 보니까 위성정당에 대한 공천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아요. 연석회를 꾸렸잖아요. 네. 공천권이 외부에 있다고 그 외부라 그러니까. 하면 도저히 국회로 진입할 수 없는 찐한 빨갱이들 중심으로 지금 외부에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고요. 걔네들이 공천을 딱 하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거기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박서공 같은 사람이 거기 가지 않더라도 이제 똘마이들을 가갖고 뭔지 타겠으니까. 그러니까요. 문제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이끄는 우리 국민의힘의 비례 정당은 딱 우리 국민의힘이 제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똑같은 방식으로 제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비례정당의 존재감을 너무 크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례공천 시스템은 간명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계열이 하고 있는 비례공천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복마저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자기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국민은 그 비례정당의 표를 줄 때 그 자기의 표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15석을 주는 방식의 딜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걸 알고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복잡한 건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병립형으로 3%를 어떻게 넘어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을 왜 민주당으로는 입당 못하죠? 서로 아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재명이라 하더라도 조국을 자기 당 이름으로 후보로 못 낸다는 것? 그거 알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데요. 뭐 운동권 얘기하면서 운동권이고 독립운동 또 이런 황당한 말씀 하셨던데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운동권 맞긴 한가요, 그분? 그분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 이용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걸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국이 운동권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든 특혜를 같이 그냥 껴서 이용해놓고 막 전두환 욕하면 좀 그건 그렇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 그리고 이 사람 산호맹의로 무슨 연루됐는데 산호맹에서 이 사람이 그 범행 그 판결문에 나온 범행이 뭘 것 같아요? 뭐야? 가입했다. 아, 그래. 끝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산업은행은 국가 전복 세력이고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산업행위 수장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사형 무기징역 수준이거든요. 근데 조국 정도로 잠깐 살고 나온 거는 그냥 거기에 명단이 쭉 떴는데 맨 끝에 이름 두 줄이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반국가 단체 가입제지 거기서 무슨 활동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국의 운동권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도대체 무슨 운동을 나는 조국이 애들 데모할 때 중앙도서관에서 머리 이렇게 했다는 거 말고 들어본 게 없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안기부에서 나를 남산으로 끌고 가라는 둥 무슨 주창을 들어야 된다는 둥 저 새끼 되게 웃긴 게 그 당시에만 해도 군부 독재 그러니까 87년 이전이기 때문에 독재 타동 투쟁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2010년 넘어가지고 21세기 때 갑자기 죽창을 들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검찰 독재를 주장하면서 혼자 싸우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러니까요. 돈키호테, 풍차랑 싸우는 돈키호테가 딱 그 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검사를 싫어하더니 또 이성윤 같은 애는 또 자기 당에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리고 신기해. 사실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온갖 편법과 악법과 불법과 비리를 다 저질러 왔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조민 그 입시 비리 관련해서 그 당시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럭저럭 안 한 사람이 어딨니? 나는 묻고 싶어 조국한테 운동권이라며. 근데 강남에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을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강남에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쓰는 편법으로 네 딸을 대학에 보내놓고 네가 운동이 어떻고 서민이 어떻고 이딴 얘기할 자격이 있어? 야, 진짜 네 마누라 꿈은 강남에 건물주래잖아. 조국이 검찰 독재를 말하려면 자기가 죄가 유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리로 수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지 그러니까. 그 말에 진정성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온갖 죄로 뭐 한 10가지 이상 혐의로 그냥 다 유죄 나온 놈이 뭐 자꾸 검찰 독재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소경질이라고 지금 조국이랑 떠들수록 와 진짜 더 추해지는 거야. 나는 조국한테 좀 모르는 것 같아 알려주고 싶은데 네. 조국님 마누라 구속되는 날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 뛰는 운동 그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운동권은 스포츠 말고 무브먼트 아직 알아들을까 스포츠랑 무브먼트의 차이를? 그 운동권 아니고요. 운동권이라고 하면 중앙도서관 앞에서 이거 테리우스 흉내 내시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애들이 분신하고 뭐하고 할 때 그때 같이 하셨어야지. 그때 뭐 했어? 그리고 대학원 가서 석사장교 갔으면 네가 무슨 운동을 해서 그때 운동권들은 학사제적이 일수였어. 근데 무슨 석사대 갖고 석사장교 갔으면서 무슨 운동을 얘기해. 지할 공부 다 하면서 언제 운동을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 조국께 또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산업행위 수장이 박노해였잖아요. 네. 박노해가 감옥에 있으면서 전향해요. 전향하고 나와서 쓴 책이 있어요. 사람마다 희망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내가 그 앞에 서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어떤 게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는 운동을 한다 그러고 노동을 한다 그러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네. 결국 내가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내 사람들과 함께 내 생활을 운동가로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구나. 나는 증오와 분노에 가득 차서 내 주변을 이렇게 피하해 놓고 세상을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려고 했던 헛꿈을 꾸었구나. 내 주변부터 바꾸겠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귀의해요. 그 천주교에 귀의하거든요. 조국님께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당신 가정에서부터 만드세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맨 범죄와 비리와 가족들이 모여서 범죄를 공모하는 그런 주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당신이 만들고자 하고 싶은 세상이 뭔데? 온 나라가 다 범죄에 혈안돼서 누가 더 편법을 많이 쓰고 누가 더 뒤통수 많이 치냐?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뒤통수 맞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냐는 거죠. 네 가정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니네 가정부터 정의롭게 만든 다음에 정의를 얘기해. 근데 몸도 씻어야지만 몸도 씻지만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야. 저는 샤워할 때 가슴을 집중적으로 샤워를 하는 이유가 뭔데? 응? 가슴에 손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사람들 가슴을 대충 씻거든. 아 진짜? 아니, 여기 아주 나는 등을 깨끗이 씻는데? 진짜? 잘 씻으세요. 그 디지털 네. 타임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기호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의 날마다 네. 언론과의 즉석 질의응답을 합니다. 이 질의응답은 취임 후 56일이 됐는데 네. 38회 동안 이 자유로운 네. 일문일답을 취재진과 네. 했대요. 네. 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그리고 취재진이 너무 이게 기니까 좀 짧게 하라고 호소하는 진풍격도 벌어졌다. 그런데 민주당 어떠냐? 원래 이재명이 항상 걸어가면서 점점점 그걸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대표 백브리핑을 일주일에 한 번 미리 공지된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질의응답도 아주 소수의 기자만 그렇죠. 참여하는 그렇죠. 풀 기자단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 안전 문제라고 하는데 설마 뭐 기자들이 찌르겠냐? 그좀 너무하잖아. 진짜 그건 아니잖아. 정치인의 정치는 밀실에서 협작을 하거나 네. 국회에서 표로 막 그냥 다수결을 밀어붙이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정치인은 모든 것에서 수를 둘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나면서 맨날 브리핑을 하면서 민주당한테 공을 던지잖아요, 항상. 근데 민주당은 그걸 받아오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은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는 사실은 저 기자들을 만나는 게 저게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재명이 옛날에 그 공천 면접하고 나서 면접 어땠어요? 했더니 다행히 어려운 문제는 안 물어보는데요. 했더니 사법 리스크 관련한 질문도 하던가요? 묵묵부답. 맞아. 거기서 말 안 해. 그래서 나는 이재명은 백브리핑을 할 필요도 없는 게 이재명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재명의 대답은 항상 하나예요. 묵묵부답. 그러니까 국민이 알고 싶은 거는 다 답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호준석 대변인이 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남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이제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징역 5년 받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한테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웃기만 하고 답을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도망 다니면서 직접 문제되는 것에 대해 답을 안 할 거면 그러니까요. 정치는 왜 하냐? 자, 이런 공격을 또 했습니다. 나 여기- 같으면 여기 목 이렇게 다쳤잖아요. 네. 목 다쳤을 때 그냥 목소리 잃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냥 입을 좀 다물고 있으면은 말도 안 할 수 있고 동정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럼 인어제명이 되잖아. 인어제명. 어때? 인어제명. 그리고 인어공주는 머리카락이 생명이야. 그럼 일제 샴푸를 써도 사람들이 용서해 줄 수 있어. 이재명이 이걸 못 들어서 다행입니다.